안녕하십니까. 최농사의 노동과 정치 129번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앞의 128번 방송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어떤 민족적 과제를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건국혁명의 과정. 이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므로 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일단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산업혁명의 단계. 이 과정은 박정희라는 또 한 분의 위대한 지도자가 입금을 해서 그 산업혁명을 일단 성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민족적 과제는 자유통일혁명의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대한민국에서 먼저 주사파 종국 세력을 다 몰아내고 자유로운 국가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한 동포들을 자유통일, 자유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이끌 지도자가 과연 있냐 이거죠. 이승만과 박정희 다음에 이 자유혁명을, 자유통일혁명을 이끌 그런 민족적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추진하려다가 탄핵을 당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파 진영의 지도자 중에서, 정치적 지도자 중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자유통일혁명을 이끌 그런 지도자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인물들이 지금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유통일혁명을 과연 이끌 주체 세력이 누가 되느냐? 우리 깨어있는 자유시민 세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실버 세대가 나서야 된다. 우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우리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우리 60, 70대가 이 자유통일혁명의 제일 최선봉에 서야 되겠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현재 우파의 정치 지도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자, 이는 그 정치 지도자라고 나선 사람들을 우리 자유시민 세력이 좀 그들을 좀 보완하고 단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뭐 다 100%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뭐 후보들, 뭐 지도자, 예를 들어 홍준표, 뭐 윤석열, 또 이현주 또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나름대로 뭐 장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이번에 이제 그 내년 4월 보선에서 지방 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연주를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주가 부족한 점도 참 너무 많다. 이거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승만, 박정희와 비교해서는 참 그릇이 아직 너무 작죠. 그리고 대처와 레이건에 비해서도 참으로 아직은 참 많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바로 앞에 127번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연주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될 시점에 연주 부족한 점 자꾸 얘기하면은 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생각은 달리합니다. 연주는 이번 부산시장 그 선거를 통해서 본인 자신이 많이 단련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산이라는 큰 거대 도시를 맡을 자격이 스스로, 자질을 스스로 키우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재 부족한 점들을 계속 보충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또 연주, 제가 생각하는 현재 부족한 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 126번 방송에서 연주를 지도할 수 있는 우파의 부산의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구성하는데 뭐 시간이 좀 뭐 상당히 걸리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제 혼자서라도 연주의 부족한 점을 저희들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연주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전달하고 부족한 점을 스스로 고치고 이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통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고승욱 박사가 연주와 대담을 하면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질로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전투력을 얘기했죠. 이 소위 주사파 종북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라는 얘기가 제일 처음 내세웠는데요. 그 점에서는 뭐 연주만한 인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투력은 연주가 최상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우긴 싸워도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 고 박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혼자 싸워서는 안 되고 주변의 시민 세력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 박사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을 발전시킬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부산 독립선언이라는 책을 냈죠. 뭐 그 책에서 부산을 발전시킬 해상 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점에서 뭐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혼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김재원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싱크탱크가 보충해서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후보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 방안에 있어서 뭐 특별히 연주만 독보적으로 뛰어나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소통 능력, 이제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소통 능력이란 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연주를 지지하는 현재 세력들에 대해서 부산에 연주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다 제가 볼 때는 다 자발적으로 나선 분들이라고 봅니다. 뭐 연주가 무슨 자리를 보장해 줄 것도 아니고 뭐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걸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기존의 그 우파 정치권이 어떤 기득권을 노리는 이권 중심의 그런 어떤 세력이었다 본다면 연주는 그런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 세력이 연주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를 당선시키는 것이 물론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 시민 세력의 양성, 이것이 저는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는 이런 가치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그 힘으로 나중에 대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연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발적인 어떤 동기 유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자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발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번에 선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 능력이죠. 연주라는 인물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 본인 스스로가 그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깨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연주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주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연주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실망해서 박형준 진영으로 갔다는 사람도 제가 여러 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뭐 박형준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연주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뭐 당연한 목표이긴 하지만 연주 본인 스스로가 변화돼야 된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주를 도와주려고 스스로 나온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자발성을 보다 더 강하게 이끌어내야 되고 연주의 인간적인 어떤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연주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연주는 그 스스로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유주의자, 뭐 저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연주가 쓴 저서 나는 왜 싸우는가 에서도 본인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지금도 여러 군데 나서서 본인은 자유주의자, 자유란 가치를 가장 소중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는 두 단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좀 구분하자면 초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초급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는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듣죠.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만 인정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것, 이런 단계가 저는 초급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아직 못 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단계인데, 아직 연주는 제가 볼 때는 그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고급 단계, 자유주의자 단계 중에서 고급 단계는 어떤 단계냐?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그냥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주는 아직 그 점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는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아직 연주는 그 초급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중간에 하나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 다리는 어떤 다리냐? 무지의 자각이라는 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지의 자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깨닫는 단계이죠. 이 자유주의자가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고급의 자유주의자 단계가 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중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를 누가 얘기했느냐?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분이 소크라테스라고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활동하면서 문답법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뭐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자들에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자라고 무지한가를 깨닫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남겼다고는 가장 위대한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즉, 너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소크라테스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 이유, 그것도 그런 그 무지의 자각을 하는 단계라는 걸 인류에게 깨우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와 거의 유사한 20세기의 현자가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로 보느냐? 하이에크를 꼽습니다. 우리 자유주의자, 20세기의 자유주의의 가장 위대한 어떤 교사를 저는 하이에크를 꼽고 있는데요. 이 하이에크가 그의 스승인 미제스와 함께 가장 그 절실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저술한 노예의 길이라든지 치명적 자만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저희 사회주의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 지적 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 깔려있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깔리는 지식은 모든 개개인들에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거죠.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몸으로 체득한 그런 지식, 이거는 그 개인 말고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그 개인이 자기 몸으로 체득한 지식, 이게 암묵적 지식이고, 이 암묵적 지식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자생적 질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다 모으고 이렇게 계획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치명적인 자만이다. 지적 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자의 어떤 지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가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일컫고 한다면 자유주의자의 가장 위대한 현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에크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하이에크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지적 자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주도 그런 지적 자만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다 배워야 한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란 거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살아온 나이든 어떤 세월만큼 다 체득한 그런 지식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장이 다 그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만들고 있다. 이게 하이에크가 얘기한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 우리가 개인이 알면 얼마나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자유주의가 뭔지 이제 조금 좀 알 듯 말 듯 그런 정도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연준은 아직도 그런 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라는 초보적 단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뭐 똑똑하다 이런 단계를 아직 못 벗어난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연주 진영에 오는 많은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연주를 도와줄 마음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 살아온 경력만큼 나름대로 본인들이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고개 숙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이분들로부터 진정으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모자란 점을 보충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겸허한 마음을 연주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주 스스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진정 자유주의자로서 보다 한 단계 높은 고급적인 이런 단계로 올라서야 타인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